지구 환경을 뭐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을 생각한다면 실은 배달 용기는 무조건 특히 뜨거울 때 문제가 생겨요.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녀 4분을 무려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채소과일식으로 다 키우세요. 근데 그 계기는 첫 자녀가 아토피 비염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병원을 아무리 다니고 뭐 스테로이드 써봐도 안 낫고, 그랬더니 결국엔 채소 과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해서 막내까지 다 채소 과일식으로 이제 식단을 짜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 예방원 고객 중에도 이러신 분이 있지만, 이분처럼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을 고기를 안 먹이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 잘 크고 있다는 거죠. 주위에서 뭐 임신해서 젖 먹일 때부터 고기 안 먹으면은 젖 안 나온다, 이런 저런 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내신 건데, 대표적으로 채소과일식을 내가 결심하겠다 하고 그 다음 드는 걱정이, 성장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가, 이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7대3의 법칙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내가 철저하게 비건, 즉 채소과일식만 먹겠다라고 하면 절대 이거는 실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건이라고 소위 말해서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공식품을 드시는 건 비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성 제품인 즉 요거트, 우유 이런 거 드시면서 나는 채식주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확실히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짚어드리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비건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반찬도 해주고 뭐 간식도 고구마를 주고 주식이 즉 이겨라는 교육만 해주면, 학교에 가서도 학교 가면 급식 나오면 햄 같은 거는 빼고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좋은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어쩔 때는 친구들하고 뭐 진짜 돈가스 한 번씩 그럴 때만 먹을게끔, 그리고 고기도 구운 고기는 일단 몸에 안 좋다라는 거를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삶아서 해주세요. 수육처럼. 닭을 치킨이 아닌 삼계탕처럼 백숙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온에서 가열을 하지 않는 반찬 위주로 아이들에게 고기를 해주셔도 무방하다. 다만 채소 과일이 주식이 되는 그 개념만 잡아주시면 사과를 많이 못 먹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을까봐.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키가 크는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우리 부모님이, 특히 엄마 아빠가 맨마다 저기 술 먹고 커피 마신 거 보여주고 치킨 먹고 야식 먹고 이러면 애들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라면이고 컵라면이에요. 이런 것들만 채소과일식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 만들어주면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분유를 당연시 여겨버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실은. 특히나 선진국 사이에서. 유니세프 기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유는 절대 모유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분유통에 보시면 모든 분유통에 써 있어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모유입니다. 초유가 몸에 좋다 그래서 그 성분을 갖다가 막 갖고 오고, 또 우유가 좋다고 하니까 산양유 갖고 오고, 이런 것처럼 엄마가 가진 모유가 가장 완벽한 거는 70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최적의 가장 완벽한 음식을 공급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모유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먹이실 수 있으면 저는 최소 100일은 먹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워킹맘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뭐 선진국일수록 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여성분들이 말 그대로 아이 키우면서 뭔가 동시에 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문제시되는 게 수유고요. 보통은 1년은 하라고 하거든요. 뭐 2년까지도 먹으니까요. 근데 이 모유는 초유가 특히나 정말 그 순간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새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축기라도 좀 이용하셔서 최대한 그 모유를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이는 게, 우리 아이한테 유산균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모유를 얼마만큼 조금 먹여주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부터 해서 아이의 면역력이 형성이 됩니다. 분유를 처음부터 무조건 먹이는 거를 당연시 여기시면 안 돼요. 분유가 오죽 나쁘면 카제인 나트륨 안 들어간 분유, 덱스트린 안 쓰는 분유, 아니면 수입 분유, 몸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진짜 뭐 난민들이나 엄마가 없어서 젖동량을 못하는 상황 되면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분유인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영양분 섭취가 엄마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젖이 나왔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젖을 막 끊게 할 만큼 할 건 아니다. 우리 여성들 엄마들 입장도 충분히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만 분명히 분유는 모유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보통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이유식 시작하거든요. 빠르면 뭐 빨리 하신 분들은 뭐 4, 5개월 때도 막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분유 대신에 과일을 갈아서 차라리, 아니면 고구마를 갈아서, 감자를 갈아서 그렇게 차라리 대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채소 과일 주스처럼 만들어서 아이를 조금씩 먹이는 방법도 있고, 즙을 짜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살아있는 음식을 아이가 최대한, 그래서 그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면역력이 보통 6개월 정도 간다고, 그게 현재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면역력 떨어지면 이제 애들이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돌발진도 겪고 하는데, 아플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본 바탕으로 주는 게 모유입니다. 분유는 그 힘은 줄 수는 없어요. 배는 부르게 하고 성장은 이렇게 빨리 시킬지 몰라도 그 찌는 살들이 절대 건강한 살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육아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엄마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먹거리 중심으로 지금 채소과일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집, 뭐 휴게소의 우동 그릇, 그런 것들조차도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뭐 간단하게, 배달 용기들이 다 그렇죠. 어렵게 뭐 PS 뭐 이렇게 P 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지구 환경을 뭐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을 생각한다면, 실은 배달 용기는 무조건 특히 뜨거울 때 문제가 생겨요. 찬 건 그나마 난데, 플라스틱 용기도 그렇지만 배달하면은 이제 뭐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불필요하면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는 뭐 신청하지 말아주세요도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나무젓가락이 진짜 나무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썩어요. 그게 자연이니까요. 그럼 이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합니다. 화학 첨가를 해요. 근데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건 거의 다 그러니까 수입되어 온다고 보면 돼요. 배달 용기집에 쓰는 거는. 근데 얘네들이 뜨거운 거를 먹을 때 문제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뭐든 제가 채소 과일도 웬만하면은 뭐 생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고열에는 가열하지 마라. 우리 채소는 막 태워 먹진 않잖아요, 일부러. 근데 나무젓가락은 내가 뜨거운 거에만 계속 담가놔도 그게 녹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관리는 하려고 하지만 다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고, 일회용 용기는 뜨거운 거는 특히나 바로 옮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유리가 될 수 있겠고, 사기 그릇이 될 수 있겠고, 스테인레스도 오래 쓰면 부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인레스, 녹이 안 쓴다라는 용어인데, 이게 많이 긁어지고, 그래서 수저로 막 긁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무젓가락 떡볶이 갖다가 뜨거운 거 맨 처음에 푹푹 담가고 쪽쪽 빨면요, 절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나무젓가락 막 잘근잘근 씻거나, 플라스틱 용기도 막 이렇게 긁으면 안 돼요. 긁을 때 다 그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는 환경에 여기다 또 다른 가공식품, 똑같이 화학첨가제 덩어리를 주니까 아픈 거예요. 채소과일식으로 이거를 독소를 배출해줘도 지금 어려운데, 평소에 먹는 게 모든 환경 호르몬에 진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뭐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을 먹는다고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 책에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구 자료들을. 그래서 뭐 황사, 미세먼지, 호흡만 해도 지금 이미 계속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중금속을. 그러면 그게 우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 진짜 수은 같은 경우는 뇌를 갖다가 치매를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배달 용기만 옮겨라. 반드시 특히 뜨거운 음식은 바로 옮겨라. 찌개가 됐든 뭐 국이 됐든 그런 습관 좀 가져주시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참. 그만큼 우리 지구 환경을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너무나도 함부로 쓰고 있어서 인류가 기르고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동물의 개체수가 90%예요. 실제 지구상의 90%고 나머지 10%는 생태계, 자연 생태계. 이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닌데. 그럼 결국엔 이 자연의 역습이라 그러죠. 조류 독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그리고 결국엔 인간 독감. 이게 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스크나 백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계속 중금속 배출하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공식품 된 거 건강기능식품 약물로는 간하고 콩팥이 그 기능을 더 잃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부터 바꿔 나가면서 가장 먹거리를 채소 과일식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실은 이 전체를 보니까 제가 채소 과일식을 더 강조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